현대사회에서 휴대폰은 통신수단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위한 알람 시계이자 회사를 찾아가는 지도이며 정보를 찾아보는 컴퓨터죠. 하지만 휴대폰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결국은 인간에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능동성을 가질 수 없는 기계죠. 하이잭시는 이 지점을 비튼 영화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진 프로그램이 주인공인 피를 컨트롤하려 하죠. 인간을 한심해하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상상은 제법 재밌고 귀여워요. 영화 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만 분명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상상과 아이디어만으로 만들 순 없죠. 이 영화는 감독의 재치에 비해 작법적 기술이 부족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영화고요.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존 루카스 감독의 하이잭시입니다. 스포일러 가득합니다. 주인공 필은 흔히 말해 집돌이입니다. 사교성도 부족하고 운동도 잘 못하며 하는 거라곤 집에서 휴대폰 보는 게 전부죠.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이 찌질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편하고 가까운 걸 찾기 때문이죠. 여행도 휴대폰을 통해서 가고 행복도 휴대폰에서 찾으려 하죠. 힐링했다라는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예쁜 옷을 입고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나의 힐링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수까지 확인해야 진정한 힐링을 했다고 느끼죠. 이 영화는 이러한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필을 휴대폰 인공지능인 잭시가 비판하는 것처럼 말이죠. 잭시는 필이 휴대폰에서 벗어나서 좀 더 사교적이고 자신감을 가지길 바래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죠. 휴대폰이 휴대폰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 좋은 아이러니였습니다. 현대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고요. 구닥다리식 권선징악 교훈보다는 훨씬 의미 있죠. 이야기의 의미는 주인공의 목표가 해결되면서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의 주인공의 목표는 뭘까요? 그건 바로 찐따 휴대폰쟁이인 필이 현실 사회로 나간다와 미모의 자전거집 주인인 케이트와 잘 되길 바란다이죠. 이 지점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사실 이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했어도 충분했어요. 심지어 84분의 영화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최적화시켜도 부족한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 이야기는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앞뒤의 상황이 있을 건데 그러한 상황이나 감정을 보여줄 여력이 없어요. 감정이 서서히 쌓여가지 못하고 그저 단편적인 한 지점만 보여주죠. 끔찍한 폰이라면서 버리려고 했다가 갑자기 최고의 폰이라고 하고 번호를 받은 것이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던 케이트가 필의 사과 한 번에 폰 번호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데이트도 하고 키스도 하고 언제부터 사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케이트가 전 남친과 같이 있는 걸 보더니 필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필이 케이트를 찾아가니까 케이트는 진작에 전 남친과의 여행을 거절했다며 그에게 함께 있자고 하죠. 영화가 절벽 같아요. 감정의 기복이 커도 너무 큽니다. 이 말인즉슨 너무 쉽다는 거예요. 갈등의 해결이 너무 단순한 거죠. 싸웠다 해도 사과 한 방에 해결됩니다. 초등학교 도덕책에나 나올 법한 방법이죠. 관객들은 상황을 이해할 정보가 필요합니다. 캐릭터의 감정에 이입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단순히 이제 해결됐다 해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라고 연산되지 않아요. 그건 휴대폰이나 그런 거죠. 이야기의 재미는 갈등에서 나옵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강할수록 주인공은 힘겨워하고 목표를 성공했을 때 관객들이 느끼는 성취감은 커지죠. 주인공과 갈등을 일으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현대 상업영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안타고니스트를 만드는 거죠. 네, 즉 악역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악역들이 등장한 영화는 좋은 영화가 되었죠. 위플래시의 플래처, 바스터즈의 한스란다 대령,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시거 등등 이들이 만들어내는 위기감과 공포감은 영화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하지만 좋은 영화에는 꼭 악역이 등장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악역은 갈등을 유발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죠. 다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쓰나미, 토네이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사회 구성원 간의 규율이나 관습, 자격지심과 걱정 같은 자신의 내면 문제, 단순히 주인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나열일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영화의 스타일에 맞는 방식들이 있는 거고요. 하이잭 씨는 악역에 대한 집착이 깃든 것 같습니다. 우린 좋은 팀이라 말했던 잭 씨가 갑자기 한국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행동을 취하죠. 전현보다 내가 못한 게 뭐냐며 주인공을 위협합니다. 사생활 정보를 뿌리고 심지어 차를 조정해서 공격하죠. 이 영화 SF 액션 영화인가요? 이제껏 영화는 집돌이인 필이 집에서 나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러면 영화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소는 자신의 내면적 문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껏 소심한 집돌이였던 이유가 있을 거고,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과 걱정이 주인공을 막아서겠죠. 실제로 케이트와 전 약혼자의 모습을 본 필은 과거에 찐따버릇이 나와서 현실에서 도망치고 헤어지자 하죠. 영화는 이런 부분에 살을 붙이고 앞뒤 전개를 만들어야 했어요. 잭 씨를 악역화하면서 장르적인 변주를 두려 했지만 정작 그것은 이질감을 불러일으키고 해결에 대한 자기성만 생기게 했습니다. 잭 씨는 고도로 발달한 컴퓨터예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이깁니까? 심지어 방구석 찐따인 필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면 된다고요? 네, 말하면서도 웃음이 나오죠. 완벽한 자기성이에요. 영화 러닝타임이나 제작비에 비해서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전형적인 B급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의 수위는 제법 높아요. 누군가에겐 불쾌함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최고의 웃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 루카스 감독님이 영화 행오버의 각본가예요. 행오버 보신 분들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딱 그 수위입니다. 15세 관람가입니다. 직접적인 성적 묘사가 없다 해도 주인공이 하는 농담이 15세가 하는 농담은 확실히 아니에요. 이 점 인지하시고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 기초의 하이잭 씨 적정가는 4,000원입니다. B급 영화지만 이 영화만의 특색이 강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성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요. 딸기맛 된장찌개 같은 영화입니다. 과하고 어울리지 않는 영화죠. 2월 19일 날 개봉하는데 그 상대들이 만만치 않네요. 선전을 기원합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